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유리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나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도 서울의 주요 지역과 또 외곽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소식은 반갑지가 않죠. 자, 점점 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서 내년 전략들까지 저희 부동산 119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무료 전화 문자 참여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는 023424-0718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8289로 문자 주셔도 여러분의 고민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 이정찬 대표님 그리고 지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매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도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도 있는데 적절한 매도 타이밍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긴급진단 부동산 119 먼저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수익형 부동산 매도 전략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기는 쉽습니다. 매수하는 것은 자기가 골라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매도하고자 했을 때 매도가 용이한지 이 점도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죠. 대부분 임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임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즉 임대 수익률을 갖다가 가장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입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왜 분석을 하겠습니까? 공실 염려는 없는가,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꾸준하게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거냐. 그러면서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 즉 차이까지도 좀 실현을 하면서 내가 잘 팔 수 있을 거냐.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보다도 이거에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 부동산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황금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을 어느 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내가 이 매물에 투자를 해도 좋은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황금성 매도가 어떻게 하면 잘 팔릴 거냐, 그러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하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한 5가지 팁 정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 5가지를 잘 알고 계시다가 내가 팔 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하락을 막아야 됩니다. 임대료 하락을 방지하라. 왜 임대료 하락을 방지하면 매도가 잘 되느냐? 즉 임대료 자체가 임대 수익률, 내가 팔고자 하는 매도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즉 내가 월세 100만 원 받을 때와 내가 월세 120만 원 받을 때의 가격이 달라지겠죠? 예. 즉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A입니다. 네. 즉 임대 수익률이 매도 가격을 그대로 결정짓습니다. 자, 120만 원짜리하고 월세 100만 원짜리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어떤 거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취하겠죠. 예. 즉 그 소리는 뭐냐면은 임대 수익률이 내가 팔고자 하는 매도 가격을 그대로 결정짓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을 방지하면 됩니다. 즉 거꾸로 내가 120 받다가 100만 원이 됐다면은 20만 원치의 가격만큼이 하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하락을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임대료 하락을 방지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을 하는 겁니다.
내 걸 사줄 고객한테 내가 꾸준하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샀는데 지금 내가 100만 원 받다가 지금 내가 오히려 1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게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보유한 이 상품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을 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 가격을 결정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갖다가 대변한다 이거죠. 네. 즉 내가 월세 100만 원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꾸준하게 지속된다면은 내 걸 사줄 사람, 매수인도 매력을 갖겠죠. 예, 이런 입장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대료 하락은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층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경우 임대료 하락.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이미 기투자를 실행하고 후라면은 네.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이것도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립니다. 9호선 신논현역 9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신논현역 일대 원룸의 임대료는 우리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예,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전 항상 일반적인 사람 같아요. 예. 오히려 임대료가 네. 하락이 됐습니다. 아, 왜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9호선 신논현역 일대는 네. 어차피 원룸의 임차 수요는 풍부했던 것입니다. 예. 개통되기 전에는 80만 원씩 받았어요. 아, 근데 지금은 65나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이 9호선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 동일한 퀄리티에 있는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오는 임대료 하락은 어느 개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소유자의 관리 태도에 의해서 오는 임대료 하락은 이건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방임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공인중개사한테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임대료 하락이 5만 원, 10만 원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라도 한 건 더 쓰는 게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닥달할 게 아니라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력을 높일 건지,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면은 내가 벽걸이 TV나 인터넷에도 이게 무료로 설치를 해줄 건지 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이렇게 방임형 형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태도에 의해서 오는 임대료 하락만큼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반드시 내가 강조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 팔기 위해서는 네.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라. 즉 그 소리는 뭐냐면요. 내가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은 200만 원이라면 월 200만 원의 임대료라면은 2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일단 내가 투자자 입장,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월세 200을 내고 살 수 있을까? 혹시 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건 아니야? 이게 염려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임대료가 이게 200이 안 되고 나중에 뭐 170이나 이렇게 또 인하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염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라.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 지불 능력을 대변한다 이거죠. 우량 임차인이면. 즉 임차인의 업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대 초반이 월세 200이라고 한다면은 부담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업, 업종, 연령, 수준 이런 걸 따져서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우량 임차인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준다면은 아무래도 팔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무용과 주거용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업무용 같으면 업종이 중요하겠죠. 자, 월세 200이면 200을 낼 수 있는 지금 업종이 입주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네. 주거용 같으면 아무래도 그 임차인의 직업이나 연령 수준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잘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매도 시점에서는 특히 우량 임차인을 의도적으로라도 유치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일즈 포인트를 부각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세일즈 포인트. 그런데 이런 세일즈 포인트는 내가 평상시부터 언젠가는 팔 거니까 언젠가는 팔 계획이 있다면
평상시부터 차근차근 세일즈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든지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한 번도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았다는 통장 사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일즈 포인트를 평상시부터 준비를 해서 매도 의뢰 시 할 때 이런 세일즈 포인트를 같이 불안하지 않게. 예, 의뢰를 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다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넘겨준다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꼭 자기 거 있냐, 자기 거 그냥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포인트를 부각시키는데 평상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 포인트 부각 방법도 역시 업무용과 주거용을 좀 구분해서 보시고 업무용 같으면 입주 업체에 관한 정보. 네. 충분히 이 업체는 망하지 않고 아주 성장하는 업체다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주거용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내부를 잘 꼼꼼히 잘 살피지 못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부 시설의 장점 같은 경우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세일즈 포인트 자료를 평상시에 잘 마련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매도하는데 용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 것만에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좀 부각시키라는 거죠. 희소성. 응? 그래서 희소성을 부각시키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 강하다든지, 예.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입지가 이런 장점이 있는 희소성이 있는 매물입니다라는 이런 희소성. 그렇자면 내 상품은 경쟁 상품과 비교해서 이렇게 경쟁 우위에 있다든지 주변에 이런 게 없습니다라는 그런 희소성을 부각시키라 이거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희소성이 있다면은 내 걸 팔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희소성에 대한 부각 방법은 업무용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 측면. 자, 이쪽 지역에 이러이런 수요는 많은데 내 거와 같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은 주거용 같으면은 이 지역에는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거의 없는 지역에 내 것만 신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로나 중구 쪽에 가면은 그냥 업무용 많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 내 것만 신축입니다. 이런 희소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가지고 있는 주변 어떤 경쟁 상품이나 주변의 어떤 수요 대비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자,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중개 수수료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어떨 때 보면 좀 이상해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조차도 뭐랄까요, 협상해서 좀 이게 인하를 하려고 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매도를 용이하려면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중개 수수료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도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직업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은 수수료가 100만 원 나오고 한쪽은 200만 원 나와요. 자, 우리 MC님 어느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수수료요? 예, 수수료가 네. A라는 물건은 100만 원 받고 제가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200만 원. 그렇죠. 예. 그게 공인중개사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예, 쏠리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더 좋다고 말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예. 공인중개사도 돈을 버는 직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매도는 빨리 하겠다 하면서도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인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매도 가격 조정해 주겠다. 자, 내가 3억에 내놨어요. 3억에 내놓고 실제 계약서 쓸 때 1,000만 원 다운시켜서 2억 9천에 이렇게 매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요. 내가 3억에 팔아주면은 공인중개사 수수료 5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득입니까? 판사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 가격 조정보다도 공인중개사를 듬뿍 주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방법도 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공인중개사한테 사무소에 의뢰하십시오. 네. 그런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한 곳에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해서 다 서로 이게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해서 공동 중개합니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예. 그 중개사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A라는 공인중개사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매도, 매수 쪽에서. 예. 근데 B라는 공인중개사는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한쪽만 받아요. 자, 그러면은 A라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더 적극적이겠습니까? B가 더 적극적이겠습니까? A죠. 당연하죠. 예, 양쪽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매도 의뢰를 하실 때는 여러 군데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같이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응? 자, 그다음에 필요시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십시오. 응? 추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내가 200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거 열심히 팔아주는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지급되는 중개 수수료에 너무 인색하시면은 매도가 어렵다는 점. 자, 이거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매도를 할 때도 이 5번째 항목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투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팔고 싶을 때 좋은 가격으로 잘 파는 것도 좋은 우리가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이 5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매도하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 잘 파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으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억하셨다가 매도할 때 많은 팁으로 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금요일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강의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니까 부담 없이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세미나 후에는 무료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이고요. 세미나 예약 신청 및 문의 원하시는 분들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고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세미나 하면은 유료가 아닐까,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무료 세미나죠, 대표님? 예, 맞습니다. 특히 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궁금증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제가 짚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어제 발표된 대책 아주 핫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세미나 많이들 토요일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평소에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들 전화랑 또 문자로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어머니? 제가 네. 좀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사는데 예. 서울 쪽으로 옮겨보려고 하거든요. 예, 어디 보고 계세요? 제가 저기 마포구 상수동에 네. 매미안 아파트가 있어요. 네. 예, 2014년도에 입주한 건데 네. 그거를 좀 알아보고 네. 또 저기 논현동 쪽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좀 알아보고 판교에 네. 판교 삼평동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를 43평대로 제가 이렇게 세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거주나 괜찮을지.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가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옆에서 대표님께서 받아 적고 계셨어요. 거주 겸 투자 예. 목적으로 이제 43평대 세 군데 보고 예. 계신데 어디가 가장 좋을지 지금 바로 예. 알아보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로 이 40평대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 예. 자, 먼저 불황에 강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언급하신 지역들은 어느 정도 입지는 굉장히 다 좋은 곳입니다. 예. 좋은 곳인데 제가 먼저 이 언급하신 곳 중에서 강남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라고 하셨죠? 예. 자,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제외를 좀 시키고자 합니다. 예. 일단 왜냐하면 강남권에 있는데도 신동아 아파트가 강남권에 있는데도 현재 가격이 10억이 조금 안 가죠?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10억이 좀 못 미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왜 강남 그 노른자 이 땅에 있는데 왜
40평대가 10억이 조금 안 갈까요? 제가 그 현장을 예, 예. 가 봤는데 예, 예. 좀 고바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약간 구릉지에 있죠? 예, 예. 예. 구릉지에 있다 보니까 이 강남권 아파트 시세 중에서도 제 시세가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도 한 19년 가까이 됐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제가 1차적으로 강남권에 있지만은 그래도 투자처로서는 좀 매력이 없어서 제가 먼저 언급하신 그 세 가지 아파트 중에서 먼저 좀 제외를 좀 시키려고자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판교 붙들마을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포 상수역 쪽에 있는 예. 레미안 아파트 예. 이거 하시라고 저는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현재 가격은 제가 알기로 판교가 조금 한 1억 정도 높을 수 있어요. 같은 평형대를 놓고 본다면은. 한 10억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높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위 아파트가 이제 마포 역세권이면서 새 아파트입니다. 이제 예.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입주한 지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주변에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황에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교도 입지가 좋습니다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판교 것보다도 오히려 더 추가 상승 여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판교 붙들마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저한테 취사 선택을 하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예. 상수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이걸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왜냐? 예.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더 불황의 어떤 시기가 와도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아파트다. 예,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세대수도 됩니다. 왜냐하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세대수도 되고 그러면서 또 역세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상수역도 있습니다만은 저 마포 쪽이나 여의도 쪽이나 뭐 종로나 강화문 쪽 예, 접근성도 괜찮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저는 상수역 쪽에 있는 내면 아파트를 하시라고 그렇게 제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더 좋은 데는 뭐 추천해 주실 데는 없나요? 서울 쪽으로. 서울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아현역이나 공덕역 일대의 새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제가 공덕지구 쪽은 가봤는데 좀 예. 거기도 비탈이더라고요. 아니요. 거기서도 비탈이 아닌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덕에서 저 애옥의 사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화여대 쪽으로. 예. 그쪽은 그렇게 구릉지가 아니죠. 예, 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세 개 중에서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레미안 쪽에 손을 들여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고향 지축지구 예. 투자하면 어떨지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 지축지구에 청약으로 지금 투자하실 계획이신가요? 네네네. 예,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하셨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그럼 이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청약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이라든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제 대책에서는 말 그대로 고양시가 빠져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순위 자격 요건만 되신다면은 저는 이번에 한번 넣어보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먼저 지도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지축역 인근입니다. 지축역 인근에 있는 건데, 자, 여기가 지축역 지구가 어떻게 보면 은평 뉴타운, 은평 뉴타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살기나 서울 접근성이 더 뛰어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평 뉴타운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은평 뉴타운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이 이제 하는 이 지축지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축지구는 고양시의 어떤 삼송지구라든지 향동지구라든지 이런 지역하고 하나의 벨트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신분당선이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신분당선이 연장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적인 호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청약 점수가 혹시 높은 편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예, 예. 혹시 이게 가치가 충분하다라 그러면은 뭐 원주민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까지 가치가 있는 건지도 좀 판단해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약 점수가 좀 높다면은 제가 한 2군데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아, 예. 예, 하남시에 있는 가밀지구라고 있어요. 네네. 예, 하남시 가밀지구라든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은 어제 대책에서 이제 뭐랄까요, 좀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매력도는 있죠. 하남시 가밀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내가 프리미엄 좀 얹어주고 이게 사실 거라면은 이런 지역도 한번 이렇게 대안으로서 검토는 해보시되, 문제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이런 두 지역은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예, 바로 전매 기간이 이게 풀리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청약 점수가 높다면은 이런 지역에 한번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아, 예. 네. 뭐 지축지구에서 그냥 이게 분양 받으시는 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향후 전망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일산 신도시가 노후되면서 그다음에 서울에 더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급이기 때문에요. 저는 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뭐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그런 상담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자, 뒷자리 131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군포시에 있는 당동 쌍용 아파트 36평 매도 후에 다가구 주택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먼저 이 당동 일대가 네.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주변이 보면 어떤 주거 쾌적성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공장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이미지, 예.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게 내포된 지역입니다. 네. 이런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 보유 가치가 이게 썩 높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이나 한 4억 초반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어떤 다가구 주택으로 옮겨 타시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단 이런 다가구 주택에 매수를 하실 때 꼭 이것만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 주택에 할 때는 대중교통 편의성을 먼저 가장 따지시라는 거. 자, 대중교통 편의성.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포역이라든지 당정역 일대에서 역세권에서 노후주택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군포역이나 당정역 일대 보면은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공장에 근무하시는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형성을 한다면은 좀 수요층의 어떤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이 안 될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재개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하시라. 자, 그래서 인근에 투자하신다면 저는 군포역이라든지 당정역, 역세권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노후주택을 매수를 해서 신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거다. 왜? 오히려 약간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기존의 그런 상가주택이나 이런 쪽에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임차인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역세권 그리고 재개발이 안 될 지역, 이런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투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볼게요. 이번에는 318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유가에 현대 1차 아파트 25평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매매가가 현재 3억 7천에 1986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해요. 이 아파트가. 네. 예.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투자를 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예. 자, 먼저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요. 네. 자, 물레동 현대 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2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87년도에 입주했네요. 네. 아마 이거는 뭐 빨라봤자 1년 정도 빠를 겁니다. 86년도. 예. 즉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왔어요. 재건축 연한이 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네. 그래야 바로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렇죠. 바로미터라 이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소규모예요. 소규모고 1차, 2차가 또 같이 동시에 추진하기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차, 2차를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세대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용적률, 네. 현재 용적률이 한 220에서 한 230% 정도 될 거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재건축했을 때 많이 늘려봤자 20, 30%밖에 못 늘린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네. 그렇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커버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연한이 돼도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결국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예, 뭐 예. 투자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잘 됐나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종로구 광화문 스페이스본 예. 57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내년에 저희 근처에 경희궁에 자이 뭐 큰 대단지도 입주하고 지금 또 57평이 또 이렇게 선호도가 많지 않아서 네. 그걸 계속 보유해야 될지 예.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타이밍이 어쩐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스페이스본 57평형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점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데 금방 언급하셨듯이 저 도니문 뉴타운 쪽에서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층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는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염려하실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염려되는 게 뭐냐? 일단 평형대가 좀 커요. 맞아요. 평형대가 크고 좀 가격이 무겁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이게 조정기에 왔을 때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이 쉽게 매도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한 상반기 이전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현재 임대주고 있습니까? 실거주 중입니까? 거주예요. 실거주. 그렇다면 실거주 중이라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까지 매도를 하신다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 다시 한번 또 이게 매도를 하려면은 또 몇 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의 지도에서 보면은 새 아파트이고 그리고 일단 도심 한복판에 있죠. 예.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제 한 7, 8년 된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거래가 50평대 후반은 현재 거래가 거의 된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지금 12억 전후. 그렇죠. 예. 12억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마 플러스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적은 평도 이제 한 12억 가까이 매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평형대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정도 한번 거래를 하시는 게 나중에 매도 어느 정도 이게 조정기 오면은 더 팔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도심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기는 어느 정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평형대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또 지금 현재 실거주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 잡기는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매도를 하시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한번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일단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매도하시는 거 추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뒷자리 0329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렉셀 43평 매도 후에 개포 시형으로 갈아타게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예. 네, 지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자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자, 개포 럭키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은 2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네. 2개 동으로 돼 있고 현재 이제 재건축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다. 자, 재건축 초기 단계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네.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기간이. 자, 그런데 개포 시행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개포 시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주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오를 수 있는 상승폭과 개포 시행으로 이동 투자했을 때의 상승폭이 어느 게 크냐, 그리고 어느 게 더 안전하냐,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개포 시행 같은 경우 현재 2주 중인데 적은 평수, 뭐 13평이나 한 14평짜리를 한 8억 정도 갑니다. 네. 8억 정도 가고 새 아파트 25평을 이제 분양 신청을 만약에 했다면은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2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총 투자비가 9억 2천이죠. 예. 그런데 주변에 새 아파트 20평대가 시세가 10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차익 실현이 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개포 럭키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포 시형 쪽으로 이동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하고, 네. 자, 이번 대책에서 아무런 게 거래에 대한 제약 요건이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이나 조합원 지위 승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도하시고 개포 시형으로 이동 투자하시는 거 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또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세미나 후에 무료 상담까지 이어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매물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훈주 팀장님과 함께하고요. 먼저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3년 8월에 준공됐고요. 분양 면적 29.09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0.16제곱미터, 방 하나 욕실에 원룸이네요. 총 5층 중에 2층이 있고요. 분양가 1억 8,500만 원, 임대가가 전세 임대 시에 1억 6,500만 원 예상되고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레지던스 임대 중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제 본 매물에서 가장 최대 추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레지던스 회사와 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없는 공실에서도 레지던스 회사로부터 월세 수익이 나온다는 점, 또 이제 임대기간 만기 시에도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투자자 분들하고요, 또 지방에서 서울권으로 안전하게 재테크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에 이제 건축되는 신축 원룸 보시게 되면 1억대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토지 집가 상승 때문인데요. 이러한 토지 집가 상승 때문에
이제 현재 원룸이라 하더라도 가격대가 2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요, 약 3년 전에 이제 준공이 된 매물로요, 토지 지가 상승 전에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대, 1억 8,500만 원으로 정말 급매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월세 수익 받으시고 유지하시다가 또 추후에 또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 보시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선으로 순환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매물에서 역삼역 2호선 3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으로 이제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곳으로 이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테헤란로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제 두터운 상업 지역, 이제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요, 당연히 그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 시설이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즉 이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보신다면 임대가와 매매가 모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변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삼성동의 코엑스 일대와 또 잠실동의 종합운동장 일대의 개발 사업의 명칭으로 강남의 국제업무지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부지 면적으로만 해도 이제 축구장 100배의 넓이로요. 또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컨벤션, 만능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에 좀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만큼은 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매물 건물 특징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되어진 건물로요. 잔금과 동시에 이제 임대 수익이 바로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선분양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공된 또 매물만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픈형 원룸으로 풀옵션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삼동은 정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고요. 또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으로 이제 통계가 나온 지역인데요. 그렇게 1인 가구의 맞춤으로 오픈형 원룸, 풀옵션, 정말 그 침대와 소파, 각 이제 탁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밥솥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원룸으로 앞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제 가장 좋아하고 이제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과 그러니까 이제 컬러 등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실외는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실내는 화이트 톤으로 넓어 보이고 환하고 깔끔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인 가구의 정말 맞춤 원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1억 8,500만 원으로 급매 매물입니다. 임대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없이 75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 월세 시 1억 2천만 원 활용하셔서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되는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매물은 어디서 소개해드릴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2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전용 면적 43.81제곱미터, 분양 면적 60.01제곱미터, 방 3개, 욕실, 테라스의 3룸 구조입니다. 총 5층 중에 4층이 있고요. 분양가 3억 2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월세 임대 시 2억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임대가는 월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12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 1억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반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 있을까요, 팀장님?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 매물은 이제 3룸이지만요. 2룸 매매 가격으로 3룸 재테크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반 3룸이 아니고요. 또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또는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당선 노선 연장 예정에 있는 점입니다. 이제 본 매물 위치를 이제 입지로 다시 확인을 하시겠지만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개통되어 있는 신분당선이 앞으로 연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본 입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덮개 공원화 및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 등 계속해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모두 본 매물 위치에서 이제 300m 안팎으로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욱더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 보시겠습니다.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의 중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보로 5분에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어서요. 앞으로 신노년역과 노년역, 신사역을 거쳐 용산까지 개통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바로 앞으로는 이제 강남대로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강남대로에는 1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확보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요. 또 경기 지역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뒤쪽으로는 바로 노년역에서 한정거장으로 서초구에는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업무나 문화, 예술, 쇼핑 등 백화점까지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덮개 공원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이 계속해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반포동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지만 본 이제 이런 호재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본 매물 5년에서 10년 정도 보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 보시면요. 테라스가 있는 소형 3룸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실거주하기에도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전문 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보유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2천만 원, 임대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120만 원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액 2억 원 활용하셔서 실 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는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공교롭게도 2개 다 강남에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역삼동과 또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는데요. 앞에서 보신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와주세요. 자, 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세미나의 무료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네,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주말 아주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시면 다양한 정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갓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팁 같은 것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